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기석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사로 익히 보셨을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또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4일날 셀프 역사 왜곡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의 사회적 관계 망했다가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 단계에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지배 체제를 유지하지 않았느냐,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이재명 지사가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온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국정을 장악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다음 정권까지 노리고 있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수만 명의 미군과 유엔군은 점령지를 지키기 위해 불의한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이냐? 죽고 다친 수많은 국군 장병과 일반 국민들은 친일파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싸웠냐? 이렇게 또 되물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편만을 부각해 맥락을 무시하는 세력은 국민들의 성취에 기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하고 민주화를 달성한 국민들과 뒤섞여 더 열심히 싸운 민주투사로 둔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 집권 세력 문재인 정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겨냥해서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 시장을 부정하는 주택정책과 소주석 정책 등이 모두 잘못된 이념에 취해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념에 취해 국민의식을 갈라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 이 기사 등의 언행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이런 이재명 지사의 위험한,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불안한 이런 역사관, 시각,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지사 뭐라고 했습니까? 메가더 포고령에도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걸 한번 봐봐라. 미군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리고 광복해도 아무리 봐도 미군은 점령군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 메가더 포고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1945년 9월에 이제 38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이렇게 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반도를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포고문을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래서 그 포고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점령이라는 것도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점령이냐 주둔이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뉘앙스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선 점령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점령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이 메가더 포고문은 우리가 이제 한반도 이남을 점령하겠다, 통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로 보셨을 텐데 그 구체적인 내용, 그 전문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더 포고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조선 인민에게 고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관, 메가더입니다.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일본국 정부의 연합군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제국, 여러 나라를 얘기합니다. 제국. 군대 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 온 무력 투쟁을 끝냈다. 일본 천황과 일본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령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 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또는 주둔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 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명심하느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 이걸 명심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점령 목적이 항복 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미 제국의 식민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우리의 주둔 목적, 점령 목적은 일본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그 항복 문서의 이행에 따라서 일본 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 통치하고 있던 그 식민지를 갖다가 원상 복귀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미군이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가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선 인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 태평양 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그곳의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 조항을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45년 9월 7일 태평양 방면 미군 육군 부대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딜 봐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점령군이라는 그런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갖다 통치하고 강압하고 강점하는 그런 점령군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나 광복회나 어딜 봐서 이게 점령군이라는 그걸로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점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치더라도 맥락을 이 포고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싹둑 다 잘라버리고 점령군이라는 표현 하나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주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솔직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 지사 솔직히 이 역사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 이거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탄생,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뭐냐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다. 대한민국은 실패한 역사다. 라고 주장했던 노무현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까 뭐 마치 친노, 친문 이 표심을 갖다 자극하려고 그래서 노무현 일종의 코스프레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식의 역사관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의 이런 국가관, 역사관 이런 불안한 시각은 또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을 참 듣기가 싫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2017년 대선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을 맡겨주시면 억강부약의 정신을 실천하는 역사상 최고의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억강부약이 뭐냐면 강한 자를 누르고 강한 자를 억압한다, 억누른다, 약한 자를 돕는다, 억강부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뭐라고 했냐면 강대국의 당당한 진정한 자주독립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민주공화국을 국민들한테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일단 첫째 강대국의 당당한 자주독립의 나라 우리나라가 그럼 자주독립국이지 그럼 어디 속국입니까? 식민지입니까? 미제국의 식민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역사관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강대국에 대비되는 개념이 뭡니까? 약소국? 그럼 우리가 약소국입니까? 왜 항상 말끝마다 강대국, 우리는 약소국 이런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표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의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약소국이라고 비하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를 봐서 우리가 약소국입니까? 지금 아니 이 지구상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빼놓고 이 5개 나라 빼놓고 도대체 우리를 얕볼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를 얕볼 수 있는 러시아 있습니다. 예. 어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군사력과 경제력 이런 힘을 가진 이런 국력을 가진 이런 위상을 가진 나라를 아직도 그 나라 국민들은 약소국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야말로 현실 인식 능력이 없고 역사를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외눈박이 시각으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약소국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운운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겁니다. 이런 어떤 자폐적, 자해적, 패배주의적 역사관, 피해 망상적 역사관 이런 거 대체 어디서 비롯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역사 교육을 잘못 받아서? 아니면 그냥 그 심성 자체가 배배 꼬여가지고 그렇습니까? 이런 정신으로 이런 시각으로 어떤 조직을 운영하며 어떤 정부를 운영하겠습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이 역사관 시각 하나에서 이 나라의 외교 정책이 나오고 경제 정책이 나오고 대북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재명 지사 국민을 자꾸 나누는 가르는 듯한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억강부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번에 대선 출마 선언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또 억강부약을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약자와 강자의 정의는 대체 뭡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 강약 이걸 갖다가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권력입니까? 권한입니까? 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많은 힘을 가진 그게 그 힘을 갖다가 사적으로 남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권한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억누르는 게 정당한 겁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억압해도 됩니까? 이 사람들을 또 재산, 소득 이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억눌러야 됩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억강부약이고 그게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겁니까? 그 강자들 권한이 좀 있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좀 있다거나 돈이 좀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억눌려도 되는 대상입니까? 억압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왜 항상 우리 국민을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도 명확치 않지만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서로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왜 정치인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소위 정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내놓습니까? 왜 항상 국민을 둘로 갈라서 분열을 조장합니까? 갈등 의존형, 분열 의존형 정치인입니까? 그리고 강자의 기득권은 항상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겁니까? 그런 식의 시각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이런 식의 정치, 이런 식의 갈등 조장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이재명의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지사의 또 다른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경선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일이 하나하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